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고 2주 후의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7%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13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품목별로 본다면 반도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5% 늘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고령 취업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사이 취업자 수가 5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14.6%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16%였지만 이후 4달 연속 상승해 16.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긁은 카드 사용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카드 결제 금액은 2분기보다 4.9%나 증가했습니다. 올 1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세운 것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화요일장이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흐름,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이고요. 상승폭이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일단 거래소부터 떼어놓고 보자면 그간 늘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하지만 또 이렇다 할 호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팡질팡하는 모습 어제도 보였고 지난주에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고요. 전기, 전자업종, 소비 관련주들, 통신업종 등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이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투심 자체는 좀 약한 상황이어서 이렇다 할 큰 상승폭은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30선 회복하는 정도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790선까지 돌파했는데 이게 10년 만에 장중 790선 돌파라는 부분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바이오 제약주의 강세, 특히나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요. 대량 거래량이 지금 터져 나오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논란들 그리고 영업 손실이 가장 큰 종목이다 보니까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과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을 제외한 종목들도 지금 소폭씩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단 다가오는 집중 소비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정책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후의 장에 대해서도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오히려 빠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흐름에 대한 정확한 맥을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253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 많이 줄어들었고요. 2.37포인트만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38포인트대까지도 11시경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 좀 줄여나가면서 2530선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2530선 공방은 벌이고 있는 상황, 상승 흐름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오늘 외국인이 여전히 사주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연속 매도하면서 시장을 좀 어렵게 했던 기관이 1128억 원 정도 사주면서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 투자 주체가 지금 소폭씩 사고 있고요. 개인이 2,997억 원 지금 팔면서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매물들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까지 보셨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보실 텐데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큽니다. 85,000원 부근까지 지금 다가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80만원 회복이 아직 안 됐고요. 현대차 보합이고 LG화학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폭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보시면 포스코는 어제는 상승했는데 오늘은 좀 빠지네요. 1.74% 하락하고 삼성생명, 네이버, 삼성물산 어제 빠졌던 종목들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등폭은 크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현대모비스도 약하고요. 지금 금융주들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빠집니다. SK 30만원에서 조금 모자란 상황이고 한국전력이 보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789.48포인트입니다. 790선 공방 벌이고 있고 0.53% 상승합니다. 거래소와 위에서는 여전히 좋은 흐름 가져가는데 일중 흐름 어땠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보시면 783포인트부터 793포인트대까지 위아래로 10포인트 정도 변동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4포인트 정도 빠져 내려온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도 팔고요. 하지만 개인이 1,410억 원 정도 사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 수급이 코스닥 시장으로 며칠째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기관 투자자 가운데 유일하게 연기금만이 167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종목별로 연기금 지금 투자가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바이오 제약 업종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시총 1, 2, 3, 4위 종목 상승폭 보시면 무섭다라는 얘기 나오실 겁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장중 15만원도 터치를 했는데 현재 10% 정도 상승 흐름 여전히 큰 상승이고요. 티슈즈는 72,4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CJENM의 소폭 하락을 제외한 모두 지금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이 3% 빠지고 바이로메드가 7% 급등합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폭이 굉장히 크고요. 하락 종목들은 낙폭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급등락이 지금 지속되는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들도 별 수 없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잘 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펄어비스 소폭씩 올라가고 오히려 이제 슈젤 같은 종목들은 보톡스 관련주들은 오늘 5%가 넘게 급락 나옵니다. 포스코 캠텍도 지금 어제까지 좀 급등이 계속 나오다가 오늘 급락 나옵니다. SK머티리얼주도 20만원이 살짝 깨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00원 또 무너졌습니다. 3원 지금 하락하면서 1097원 6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가 오늘 다시 나타나고 있네요.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이슈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업종별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들은 잘 달리고요. 못 가는 종목들은 또 쭉쭉 빠지는 것 같은데 업종별 흐름부터 하나 짚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오래간만에 이제 SK와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일단 간만에 IT 대형주 쪽에서 조금 강세가 나오기도 하지만 제약바이오 강세에 비한다면 조금 사실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필두로 한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다른 업종에서 봤을 때는 게임 업종이 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위 업체인 NC소프트와 넷마블 게임즈를 필두로 게임빌 역시 52주 신고가 기록한 상황이었고요. 컴투스 더블게임즈 등도 금일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게임 업종 내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 역시 금일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금일 특징점은 업종 내 좀 다른 종목들로의 상승세가 좀 확산이 되는 모습이 좀 관찰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젠, 셀트리온 그룹 등에 집중되었던 상황 속에서 여타 종목들 역시 좀 동반 상승세를 그간 일부 기록하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진했던 티슈진의 급등이라던가 녹십자 랩셀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에클론 등도 역시나 강세를 흐름을 보이는 등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의 상승 확산이 일어나는 모습이 좀 많이 관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일 특징 종목으로 꼽을 수 있는 건 녹십자 랩셀인데요. 일단 면역 항암제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금일 급등을 보였는데 다른 말씀 드린 게 보다는 일단 업종 내 투심 개선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분야인 면역 항암제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금 일어나면서 금일 급등하면서 다시 또 상한가로 지금 현재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오늘 상승폭 무서운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이 외에 주목할 만한 또 포인트가 오늘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목할까요? 네, 일단 중소형주의 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최근 시장 흐름, 코스닥 시장의 강세 속에서 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쏠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정 종목에 편중되는 움직임에 있어서 우려감 역시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들 업종으로서의 쏠림세가 계속 지속된다라기보다는 다른 업종 그리고 종목으로의 확산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시는 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는 크게는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상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시나 중소형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책과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 흐름 역시나 이에 동조화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다음 달에 거래소가 출시할 가칭으로는 KRX 250 지수가 신규로 나올 예정인데, 이 지수가 중요한 점은 중소형주에 대한 긍정적 수급 요인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수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상장 종목을 7대3 비중으로 편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즉 코스닥 150 상장 종목 중에 최소 절반 이상의 종목이 편입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의미하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보다는 조금 투심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향후 연기금이라든가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지수가 벤치마크로서 작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실질적인 수급 개선을 의미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글로벌 시장 흐름, 그리고 정부 정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KRX 250 지수에 대한 지수 편입 기대감에 따른 매수 요인 등의 포인트는 향후 중소형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장 마감 잘 해야 되고요. 내일장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비해 볼까요? 네, 우선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이 부담이 된다면 일단 게임 업종의 대안으로 좀 역시나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제약바이오 업종을 경시하기보다는 약간 이원화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2의 신라젠 찾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녹십자 랩셀의 상한가라든가 여타 종목들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제2의 신라젠 아니면 제2의 강세 종목이 나올 여지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다시금 또 소외되었던 종목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들에 있어서 일단 관심을 기울이신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게임 업종 역시나 제약바이오 업종 대비해서는 좀 덜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 모바일 게임 실적 출시가 지속이 되고 있고 PC 온라인 게임 부흥 등으로 역시나 게임 산업에 있어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 내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게임 업종 내에서는 NC소프트와 넷마블 게임즈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바이로메드와 녹십자 랩셀을 연이어서 관심 가지신다면 내일 시장에 있어서 도움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환율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도 1,100원이 또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실시간 검색어에서 박사님 저희가 환율 이런 거 나오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즘에 환율 조회하는 실시간 검색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환율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죠.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미국의 달러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유로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유럽의 유로화가 최근 독일 관련 정치 이슈 등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한국 원화의 강세는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궁금하게 생각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내부 요인으로 찾으면 사실 답이 없다 보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글로벌 경제 흐름이
상당히 경기 우호적이고 또 나가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점점 선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중국 위엔화의 강세 흐름들 속에서 최근 들어서서 일단 이머징 통화들 우리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위엔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브라질의 헤알이나 또 러시아 루블 같은 이 글로벌 이머징 통화들이 그동안의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강세 흐름으로 가는 이머징 통화들의 강세 흐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가 나타난 것은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주식을 사준 것도 가장 큰 이유지만 또 이 속에서 본다면 이머징으로의 어떤 글로벌 자금 흐름이 나타나고 또 이머징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원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력 또는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에 고유가가 사우디 그런 정치적인 상황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원화 강세까지 있다 보니까 뭐 수출 기업들은 지금 울상을 짓는다 이런 신문기사 심심찮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과 기업 실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박사님? 네, 그 환율과 기업 실적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저희들이 한번 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우리의 인식하고 정반대죠.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애널리스트들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의 흐름과 환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2008년, 9년처럼 환율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일 때는 이익 전망이 빠르게 악화되고요. 반대로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올해까지 계속 환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을 때는 거꾸로 기업 실적 전망들이 개선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 우리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이 뭐 개선돼서 기업 이익에 우호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그건 어떻게 본다면 현재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맞춰본다면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전략가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드리는 조언은 환율이라는 변수는 우리 주식시장에 하락할 때가 대체로 호재인 경우가 많고 상승할 때가 악재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원화 강세 구간에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거는 뭐 저희가 산술적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이런 건 아니다라고도 지금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일단 뭐 그 환율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들 중에서 뭐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처럼 이게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한번 이렇게 다 발라내봤죠. 발라내 살펴봤더니 올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이익이 그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의 영업 이익이 한 209조 원 정도 좀 되는데 209조 원 중에서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50조에 이르더라라는 거죠. 환율이 지금 1,100원이 깨지러 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비해서 환율이 거의 50원, 100원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이렇게 가파르게 개선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2008년이나 9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이익이 엉망으로 또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환율이 뭐 하락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나빠진다라는 것은 적어도 팩트 체크를 안 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직관적으로 환율이 1달러에 대해서 1,200원일 때보다 1,100원 됐을 때 환율이 100원 떨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한 결과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이 환율과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짓는 힘이 뭔가 살펴보면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상당히 잘 매칭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해외 쪽으로 점점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는 연기금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유나 이런 것들을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수입업체들이 이 달러에 대한 수요자들이죠. 반대로 이제 달러에 대한 공급자들은 수출 기업들입니다.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경상 흑자를 통해서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달러를 공급해주고, 이걸 수입업체들이 일부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진출로 이걸 커버해 왔어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 포스코를 사기 위해서 적극적인 주식 사자에 나서면서 달러를 외환시장에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원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팔아버리면, 이 팔아버리는 이 공급이 많은 자산일수록 값이 떨어집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오면 들을수록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그러면 뭐 때문에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오겠습니까? 뭐 한국이 좋아 보이니까 들어오는 거죠. 뭐 어떨 때 한국이 좋은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209조에 달하는 영업이익 중에 수출기업 영업이익이 150조에 달하거든요. 거의 뭐 4분의 3 이상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은 이 수출기업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여건이 좋아져서 수출이 잘 될 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고요. 한국 주식을 살 때 당연히 외국인들이 사니까 환율은 떨어지는데, 그에 비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이유가 수출 경기 여건의 어떤 개선에, 더 나아가서 수출이 잘 되면서 기업 이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산다는 거죠. 결국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산다라는 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수급 개선이지만 외국인의 한국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이 개선됐다는 걸 볼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결국 지나고 보면 강세장의 구간이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 2008년이라든가 또는 2014년, 15년처럼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일수록 이 주식시장에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그건 일시에 불과하고요. 외국인들의 대규모 지속적인 매도 속에서 수급 여건이 악화되며 결국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나라 2007년, 8년 펀드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워낙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2080포인트에서 890포인트까지 하락률 마이너스 60%라는 참혹한 성과를 거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전체 4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적어도 팔지는 않아야 시장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준다는 것은 호재로 봐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살 때가 실적 개선의 때라고 본다면,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겁낼 일인가? 아니면 이렇게 투자자들이 잘못된 과거에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서 환율 떨어질 때 수출 기업들 어려워집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매기가 없을 때 그 기업들을 우호적으로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한번 여러 번 겪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편견, 주어져 있는 시장에서 일반적인 상식이 현실이랑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환율 하락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런 산술적인 계산보다는 왜 그렇게 됐는지 시장을 면면히 살펴보면서 오히려 투자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할 때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 정리해보는 시간이고요. 종목 상담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돌아올 텐데요. 헌터스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DB금융투자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